한덕수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가 임박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시점에는 이미 한덕수가 대선 출마 선언한 이후에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더 좋은 정치연구소 정호진 대표님과 함께 이제 30여일이죠. 네, 30여일 앞으로 다가온 장미 대선 전망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지난 방송부터 계속 한덕수 출마에 대해서 기정사실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유효한가요? 네, 기정사실로 굳어졌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언론 보도에 따르면 5월 1일 권한대행 사퇴하고 5월 2일 출마 선언 얘기가 있습니다. 네. 출마 선언 얘기가 있고요. 이게 지금 뭐 최종적으로 확정된 건 아니나 뭐 출마 선언문 뭐 이런 것들 다 다루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지난 월요일이었나요? 28일 지금 대통령 국무총리실에 있었던 이 지금 소위 비서실장을 비롯한 사람들이 사퇴를 했어요. 그래서 참 이걸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인데요. 이 국무총리실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상 지금 선거 캠프가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건 지금 관권 선거를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만들고 있는데요. 이제 이 상황까지 왔으면 나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일각에서는 이제 정치를 좀 오래 하셨던 분들 중에서는 한덕수 출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계세요. 다른 게 아니고 돈 문제 때문에. 한덕수는 평생을 공무원으로 살아왔던 따박따박 받는 월급으로 살아왔던 이 한덕수의 생리상 자기 돈을 쓰지 않을 텐데, 그런데 대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한덕수 과연 그 정도의 배짱이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한덕수 지금 권한대행 재산이 적지 않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대선이라는 게 사실은 본인이 무소속으로 나왔을 때는 그 비용 자체를 감당하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5월 3일 날 대선 후보가 2부리고 확정이 되면요, 한덕수 권한대행, 이제 권한대행으로 부르지 맙시다. 근데 한덕수 씨 국민의힘 입당을 해서요. 네. 국민의힘 울타리 안에서 2부리고 올라온 자와 단일화를 하겠죠. 뭐 지금 방식의 콘클라베다, 뭐 원샷이다, 국민 여론조사다, 뭐 있는데요. 아마 그렇게 할 텐데, 말 그대로 이제 부정승, 무임승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 지금 후보들은요, 네. 4억인가요? 네. 기탁금? 네. 적지 않은 금액을 내고 한 건데, 대단히 지금 불공평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덕수는 일단은 국민의힘 입당에서 그 울타리에서 치른다. 왜냐? 무소속으로 치르기에는 대선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 한덕수는 결국은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5월 3일 2부 리그 승자와 1대1 다이다이 맞대결 마지막 경선을 하겠다. 근데 여기 또 하나 변수는요. 김문수, 한동훈, 김문수 중에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틀려지죠. 나는 싫다. 네. 못하겠다. 왜냐하면 이제 그 사람은 이제 당으로부터 이제 당선증을 받을 거거든요. 근데 그 효력이 살아있기 때문에 나는 한덕수와 단일하지 않겠다라고 후보가 결정을 하면 당도 어떻게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선 후보로 선출되면요, 사실 그 대선 후보 중심으로 당무 전반이 선대체제로 전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선 후보 당사자가 주도권을 줄 수밖에 없어요. 물론 국민의힘 지금 친윤들이 극악을 떨고 있기 때문에 뭐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가 또 무슨 짓을 벌일지 모릅니다. 거기는 늘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 김문수 후보로 확정이 되면요, 한덕수와 단일화는 되게 수월할 겁니다. 네. 뭐 본인이 뭐 김덕수까지 얘기할 정도로 단일화에 대해서 열려 있고, 지금 이 캠프는요, 김문수 캠프가 아니에요. 한덕수 대선 만들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김문수를 지렛대로 삼고 있는 그런 캠프이기 때문에 단일화는 수월할 텐데, 한동훈이 돼버리면 이거는 완전히 모릅니다. 판꼬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동훈 후보가 난 단일화 안 해라고 하면 있잖아요. 네. 바짝바짝 지금 애가 타게 되는 거는 한덕수 쪽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한덕수 예를 들어서 지금 대선과 관련된 모금할 수 있는 총 금액이 한 500억대가 됩니다. 네. 현수막, 공보물, 이 등등 유세차, 이 만만한 금액이 아닌데, 한덕수 지금 지지율을 보십시오. 제가 보기엔 한덕수 지지율이 30% 이상 되면 모르겠는데요.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과 큰 차이가 없어요. 지금 주가가 팍팍 오르고 있는 후보가 아닌데, 한동훈 후보가 난 단일화와 관련돼서 부정적인 의견 혹은 빨리 하자라고 독촉을 할 텐데, 네. 본인이 이걸 계속 미루지 않습니까? 네.
후보 등록은 5월 10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주일 상간에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한덕수는 그냥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지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김문수가 그 국민의힘 2부 리그에서 대선 후보가 된다고 하면 한덕수와는 그냥 수월하게 다이다이 그 최종 경선을 치르겠지만 한동훈이 된다고 하면 좀 상황이 변수가 생길 수 있고 한동훈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지지율로 이재명 후보를 꺾을 수 없다는 걸 본인도 잘 알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출마를 한다는 것은 대선 이후에 다시 당권을 잡겠다는 욕심이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보여지고요. 국민의힘 지금 김문수 후보 캠프를 비롯한 친윤들의 핵심은 뭐냐면 지금 다음번 당권을 한동훈에게 넘겨줄 수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뭐 어디서 보니까 주민등록 앞자리가 7로 시작되는 사람 애들한테는 애들이라고 그러고 애들한테는 이게 맡길 수 없다. 우리가 계속 기득권을 유지해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시대 교체, 세대 교체, 뭐 사람 교체 이런 얘기 하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내가 대통령 후보로 나가서 당연히 당선은 안 되지만 이후를 노려보기 위해서는 이 판을 한덕수한테 헌납할 수 없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죠. 네. 그래도 한덕수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 모를까 무소속으로는 절대 출마할 수 없는 조건의 사람이기 때문에 변수가 여전히 좀 남아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이 와중에 그 내란 세력의 빅 텐트에 자기도 끼워달라고 하는 이낙연? 이분이 왜 여기에 갑자기 뛰어들었을까요? 한때 되게 유행했던 네가 왜 거기서 나 있지 않습니까? 예.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낙연 씨 같은 경우 지금 새미래 민주당 고문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분의 출신은 더불어민주당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총선 때 뛰쳐나가서 별도로 당은 만들었긴 한데요. 저는 다른 걸 다 차치하더라도 두 가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선거가 무엇으로 인해서 발생한 선거입니까? 윤석열의 불법 개헌 내란으로 인해서 벌어진 선거입니다. 근데 소위 말해서 보수 빅텐트라고 하는 것이 반 이재명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란에 대한 동조 세력이 만나고 있는 겁니다. 내란 정권의 2인자 한덕수, 그다음에 내란당 국민의힘이 지금 텐트 치고 있는데 이낙연 씨 여기 끼어들겠다 기웃기웃거리고 있어요. 이거는 소위 말해서 내란을 묵인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양반 제정신입니까? 지금 시대 정신이 뭐예요? 지금 내란 종식입니다. 내란 종식이 지금 이번 선거에 사실상 가장 첫 번째 시대 정신인데 이 사람은 지금 시대 정신과는 완전히 엇박자로 가고 있어요. 두 번째, 이 양반 왜 이러냐? 이거 한풀이 정치, 한풀이 정치. 네. 이재명 그 후보에 대한 그냥 개인적 네. 원한입니다. 근데 우리 정치에서 이런 한풀이 정치를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근데 유심히 보십시오. 한풀이 정치를 했던 사람 중에서 제대로 된 정치를 한 사람이 없습니다. 뭐 가장 가까이는 며칠 전에 있었던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 한동훈 잡겠다라고 출마했지 않습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1차 컷오프 됐어요. 한동훈 잡겠다고 무리수에 무리수를 두다가 결국 무수리 신세로 전락이 된 게 나경원입니다. 근데 지금 이낙연 씨 하는 행보를 보십시오. 시대 정신도 엇박자로 나가고요. 스스로 정치 무덤을 파고 있습니다. 이낙연 이름대로요. 정말 이 정치판에서 이제 조만간 낙엽 신세가 될 게 불보듯 뻔합니다. 네, 이 낙엽이 되지 않을까? 이 낙엽이 될 거예요, 지금. 아니, 정치 무덤을 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가을도 아닌데 이 초봄에 홀로 낙엽 신세가 될 것이다. 예, 이 낙연 세밀의 그 고문이 얼마 전까지는 사실 반 이재명을 이야기하지 않았고 개헌 이야기했어요. 개헌을 기치로 정치 세력들이 합쳐서 개헌 대선을 치르자라고 했는데 개헌이 물 건너가니까 갑자기 기치가 바뀌어요. 하면서 나온 얘기가 바로 반 이재명을 기치로 한덕수와 손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이게 지금 좀 정치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건가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낙연 씨는 본인의 정치 인생을 다 부정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내란 이 세력의 내란 잔당들의 텐트에 본인이 또 기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벅저벅. 본인 모든 정치 인생을 다 부정하는 건데요. 정치 인생을 부정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나중에 스스로 정치 무덤을 파는 거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한민국 이분들 이런다고 해서 우리가 뜯어 말릴 수도 없고요. 스스로 지금 무덤 파고 있는 분들은 그냥 가시라고 하고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반 이재명 보수 빅텐트가 아닙니다. 그 텐트는요 이미 국민들로부터 찢어진 텐트로 판명받은 겁니다.
거기 들어간들 반 이재명을 극복할 수도 없거니와요. 저는 텐트라고 하기보다는 노상에 찢어진 천막입니다. 그런데 간다는 거 참,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 정치, 특히 국민들의 정치 수준을 굉장히 얕잡아 보는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또 한 명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 이른바 반 이재명 빅텐트를 누군가는 이렇게 기획자라 했을 때 저는 그 기획자 중에 한 명이 김건희가 아닐까 하는 좀 상상을 해봅니다. 한때는 이제 김건희 출마설도 심심치 않게 나왔는데, 물론 아직 그 후보 등록하는 날짜가 남아있기 때문에 김건희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출마할지도. 에이, 내가 지금 나갈래라고 할 수도 있는데, 뭐 오늘 그 아크로비스타 그 압수수색까지 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2판 4판 공사판이다 하는 생각으로 김건희 본인 출마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본인 출마가 아니라고 한다면 반 이재명 빅텐트인지 뭐 텐트인지 그거의 기획자로 김건희가 좀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지금 용산에서 이미 이 한덕수 이 차출론과 관련된 초기 기획자가 용산이라는 얘기는 이미 왕왕 나오지 않았습니까? 용산에 있는 사람들 이후에 자신들의 이 생계가 또 달려있는 문제도 있고, 앞서 친윤들 같은 경우도 이게 그냥 단순히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나름 치밀하게 준비하는 계산입니다. 기득권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 김건희가 개입을 안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뭐 김건희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2판 4판 돼버렸죠. 뭐 지금 변호사 선임계도 냈다고 하는데 에라 모르겠다. 이 판에 내가 검찰에 나가가지고 포토라인 설 바에는 차라리 대선 후보 돼서 내가 이 판에서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아무튼 지금 소위 말해서 반 이재명 보수 빅텐트는요, 명확하게 내란 전당들의 내란 텐트입니다. 내란 텐트, 내란 천막을 지금 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뭐 윤석열, 김건희 왜 안 했겠습니까? 지금 한덕수가 만약에 최종 국민의힘 후보가 된다면요, 이것이야말로 윤어게인 윤석열 시즌2가 되는 거죠. 이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정말 두 눈 부릅뜨고요, 정말 확실하게 심판해줘야 됩니다. 예. 조심스럽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 예측해 보는 거는, 만약에 아까 설명했듯이 한동훈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되고 본인은 한덕수와 손잡을 마음이 없다라고 하면 한덕수는 나가리가 될 것이고, 이것을 지켜보는 김건희는 야, 이러다 검찰 수사 정말 내가 받겠구나 싶으면은 본인이 뛰쳐나가지 않을까. 그 정도 재력은 되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네, 이제 한 30여일 앞으로 6.3 21대 대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을 보는 우리 시청자들께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큰 선거를 통해서 벌어지는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정치에서 손을 떼고 가야 될 분들, 퇴출돼야 될 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가려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 돌릴 수 없습니다. 이미 흘러간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다시 물레방아로 돌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본인들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겁니다. 특히 지금 뭐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조기 졸업 선언했고요. 이낙연 씨 같은 경우는 이미 졸업하고도 남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지금 소위 말해서 제발로 무덤을 파고 있는데요. 봄입니다만 정말 오래된 구태스러운 낡은 정치인들, 저희가 봄이지만 이 낙엽들 청소는 확실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1대 대선은 낙엽 청소를 확실히 하고 내란 세력도 역시 청소하고 해서 4기 민주정부가 출범하는 그러한 뜻깊은 대선이 되지 않을까, 빛의 혁명 시즌2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